1월 1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제공해드린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 오늘 업무 보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중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 전 외교부 해외 공간을 우리 경제 외교, 우리 수출의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간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입니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내 공간에서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 모두 발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의 업무 보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역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오늘 자리에는 김문수 현 경사노위 위원장, 한광옥 1대 위원장, 장영철 4대 위원장, 최종태 10대 위원장, 김대환 11대 위원장, 문성현 12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식사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의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강옥 전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결국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각계 인사들을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고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란 점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한 전 위원장도 노동개혁은 결국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노동개혁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 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샤니 등 60여 개의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고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세습 단체 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 비리입니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서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과 했던 약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설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2011년 이후 12년 만으로 그동안 4차례 선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전북 정읍과 순창을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피해 지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